여기다가 먼저 써줄게.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가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거니까 맞은 사람도 봐야 돼. 요렇게 볼 거야, 얘들아. 자, 문제를. 자, 우선은 지금 40에서 42번 한번 볼게. 40에서 42. 자, 한번 펼쳐봐. 40번. 그러니까 걔 중에 내가 다 해줄 순 없잖아. 그래서 조금 이제 너희들이 이해 갈 만한 것만 선생님이 뽑은 거야. 자, 우선 40번을 한번 봐봐.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를 보면 자, 요거거든. 선생님이 얘기한 게 힘의 균형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힘의 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4의 n승이라는 애가 2의 n승보다는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네들 이거 부등호 쓴다고 해서 뭐 오해하지는 마. 그냥 힘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 힘의 균형이 세기 때문에 얘를 초점으로 맞춰서 이런 애는 다 지우란 얘기야.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지우고 나면 4의 n승이니까 얘의 답은 그냥 3인 거야. 약분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 그리고 지금부터 쫙 해줄게. 그 다음에 41번 같은 문제를 보면 자, 리미트 a 곱하기 4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4의 n승 더하기 3의 n승이야. 이것도 그냥 힘의 균형을 봤을 때 4의 n승이 압도적으로 크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지워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의 극한값은 결국 뭐냐면은 얘네 둘이 나오니까 4a인 거야 그냥. 요렇게 가란 얘기야.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42번 같은 경우 자, 42번을 한번 봐볼게. 두 수의 an이 뭐 어떻게 뭐 다 자연수고 뭐 2번을 한번 봐볼게. 2번. 아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3분의 2냐 이거? 3분의 2야? 잘 안 보여서. a의 n 더하기 b의 n에 a의 n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n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돼 있는데 지금 a가 2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b가 3의 2분의 1승이야.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니? 둘 중에서 이거 통분하면 뭐가 커? 아니, 안 해봐서 6분의 얘가 더 큰가? B가 B가 더 커? 그러면 B가 더 크잖아. B가 더 크니까 얘는 그냥 없애라. 없애고 얘만 그냥 계산을 하면 B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래서 B의 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한번 봐볼게. 46번 한번 봐. 자, 46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번 봐볼게.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3의 n승분의 s의 n승이 n이 얘가 5래. 근데 공비가 3이래. 공비가 3이라고 돼 있고 뭐 등비수열이니까 SN은 당연히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잖아. 그지? 그럼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S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상수항 빼고 내가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그냥 전개를 해볼게. 1-R분의 AR의 n승, 여기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 1-R분의 A잖아. 그럼 이런 극한값 풀 때 지금 얘는 상수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여기가 공비가 3이니까 3의 n승이니까 얘가 살아있는 게 1-A분의 A의 마이너스에 3의 n승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얘랑 약분시키면 돼. 요거랑 이렇게 약분을 시킨 다음에 결국은 얘가 1-R분의 마이너스 A가 5다 이렇게 가지면 된다.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SN에서는 등비수열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 얘들아. 등비수열의 구조를 보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해줬다 치자고. 그럼 1-R분의 A의 R의 n승일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R분의 A잖아. 극한에서만이야. 극한에서는 얘가 소용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얘는 생각해줄 필요가 없어. 알겠니? 그럼 얘만 생각을 해주라고 니네들이. 그럼 이 정도는 조금 외워두면 바로바로 풀 수가 있잖아. 그치? 자, 요런 문제고 그 다음에 47번도 한번 봐봐. 47번. 자, 47번도 보면 요것도 간단해. 지금 SN이 시그마 N이 1부터 K부터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AN이 4분의 3이래.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래. 그 다음에 공비가 R이래. 이렇게 돼 있어. 공비가 R이면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지금 SN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않나? 요것만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너네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건 저거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 1이니까 R의 n승 요것만 생각해주라고. AN은 A1의 R의 n-1승이잖아요. 그럼 1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R의 n-1승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1-R분의 마이너스 R의 n승 분의 R의 n-1승을 했을 때 얘가 4분의 3이 되면 된다고. 이렇게 가면 돼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R의 n승분의 R의 n-1승 곱하기 1-R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그냥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R만 나오잖아. 그럼 R의 값이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굳이 막 다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면 너희들 더 헷갈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62번을 한번 봐봐. 자, 62번에 1번. 자, 62번에 1번을 보면 이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를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볼 거야. 그치?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유리화를 해야 되는 조건이 뭐라 그랬지? 뭐가 같아야 돼? 차수와 개수가 같을 경우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 완전 제곱꼴로 만든다. 즉 루트에 n제곱이나 루트에 n-1의 제곱이나 극한값은 서로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줄 거야. 지금부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어떻게 적용하나 보여줄게. 자, 지금 62-1번을 보면 자, 리미트 여기가 루트에 n제곱 플러스 an an이 이거구나.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이 a의 값이 10이래. 그때 a의 값을 구하래.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유리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그지?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이 차수하고 개수를 비교해보라고. 같아, 틀려?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여기서 니네들이 착각하면 안 돼. 자, 여기에서 루트의 n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n으로 빠져나오지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같으려면 루트의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뭐가 같을 때? 차수하고 개수가 같을 때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거는 머릿속에 하고 바로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럼 니네들이 이거 완전 제곱꼴로 어떻게 바꿔? n 플러스 얘를 2로 나누잖아.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 아니야? 그게 루트지. 그럼 얘는 그냥 n 플러스 2분의 a로 바꾸고 요거를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n 플러스 2a를 하게 되면 얘가 10이란 얘기야. 그럼 얘가 없어지잖아. 그럼 2분의 a 더하기 2a가 10이란 얘기야. 그럼 a 값 구할 수 있잖아. 유리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자, 다음에 62-2번은 요것도 해줘야 돼. 이것도 예외의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니네들이 응용은 해야 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자, 이거 물 좀 뿌리고. 물이 너무 많아. 너네 이거를 지금 쓸 때 완벽하게 쓰지 않을 거면 원래 니네 하던 대로 해야 돼. 완벽하게 쓸 거 아니면.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쓰려면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야. 괜히 헷갈리게 쓰면 니네 다 틀려.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 너네 이제 시간 아껴야 돼. 이제 고3 정도 되고 이제 시험 보면 수능 때도 그렇지만 이제 시간 안배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계산 과정으로 너네들이 시간을 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너네들 그 설문조사 보니까 잘못된 풀이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써도 돼. 서술형에 써도 되니까 웬만하면 이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자, 2번을 봐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할 때. 자, 요런 케이스 있잖아. 요런 케이스는 약간 달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아니란 말이야. 맞지?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얘는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요걸 부분적으로 본다면 요 케이스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우선은 위아래에 얘 값이 얼마라고 돼 있고? 얼마야? 6이요? 6으로 돼 있잖아.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기본 전제는 그건 깔고 가야 돼. 너희들 어차피 유리화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통째로 여기에 곱해지지. 그럼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 비교했을 때 어떤 차수가 더 커? 얘가 크단 말이야. 그럼 무한대로 가야지 정상인데 수렴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A는 0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가야 돼. 얘는. 알겠니? 그럼 이제 A가 0으로 전제가 됐으면 요건 그냥 바로 해줄 수 있잖아. 딱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상수가 올라와야 돼. 뭐 여기 차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A는 구했으니까. 근데 밑에 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 차수랑 비교해봐. 어때? 똑같지? 그럼 얘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 바꿀 수 있잖아. n분의 2, n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잖아. 그럼 그냥 얘는 저걸로 나온다면 n 플러스 2분의 3인 거잖아. 그럼 밑에 게 뭐가 돼? n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n 분의 b가 된단 말이야. 얘가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b의 값이 얼마인지 나온다는 얘기야. 바로. 오케이? 자, 다음에 76번. 지금 안 풀어준 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76번도 한번 봐볼게. 자, 76번도 엄청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얘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지수함수꼴이니까 지금 힘의 균형을 좀 봐야 되잖아. 근데 아주 땡큐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B가 더 크대. 그럼 A는 B가 더 힘이 큰 거니까 B를 따라가야 되니까 얘는 소용이 없다고. 얘는 그냥 지워줘. 그런 상태에서 얘분의 얘를 하면 2의 BN에 BN에 곱하기 B가 되니까 약분이 된 다음에 B분의 2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냥 B의 값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79번. 자, 79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너무 사실 땡큐지 뭐 이런 거는. 지금 79번 같은 경우도 뭐 SN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SN이 5의 n승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리미트 5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AN이래. 어찌됐던 우리가 AN을 몰라도 얘는 지워야 된다는 건 알 거 아니야. 얘는 신경 안 써도. 그러면 SN에서 이것까지는 해야 돼. AN을 구하는 과정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AN이라는 거는 SN-SN-1이 AN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뒤에 거 얘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얘는 신경 쓰지 말고 5의 n승 마이너스 5의 n-1승을 이렇게 위로 올리라고. 5의 n승. 얘만 나누기 해주면 돼.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면 1 마이너스 5분의 1이잖아. 그럼 얘의 값이 1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79번에 2번은 너네들이 한번 해보고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을 거야. 자, 84번에 2번. 자, 노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아, 84번에 2번. 자, 리미트 자, 요때 A, B의 값을 구하래. 지금 B, N이 아니고 N이구나.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보자고. 지금 어찌됐든 얘가 지금 요쪽을 보니까 이것도 N이야. 어쨌든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맞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수렴한다며. 그지? 자, 수렴한다는 거는 결국 얘가 차수와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맞니? 네. 이해가? 차수랑 개수가 같지 않으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잖아. 그지?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 니네 이거 생각해봐. n제곱 플러스 2n이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3n이었다고 쳐. 얘가. 여기에 대해서 리미트 값이야. 그러면 너네들 봤을 때 이거랑 얘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커지지 않겠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계산해보나 마나.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루트에 거꾸로 9n제곱 플러스 3n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이 될 경우는 당연히 얘 값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얘가 어떠한 수렴값이 나왔다는 건 얘의 힘의 균형과 얘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한쪽이 확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수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자마자 너네들이 아 B는 1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B가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4가 된다는 얘기지. 얘가 6이 돼. 그거 우리 이제 배웠잖아. 어떻게 하라고?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라고.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제 제곱 안 쓸게. 그냥 완전 제곱한 걸 쓰고 마이너스 n 플러스 4라고. 그럼 없어지면서 2분의 a 더하기 4가 얼마다? 6이란 얘기야. 그럼 a의 값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 86번. 자, 86번은 살짝 너네들이 내가 86번을 왜 넣냐면 이거는 조금 달라. 이게 왜 다르고 왜 이렇게 못 푸는지를 설명하려고 86번은 넣은 거야. 야, 나도 졸립다. 저거 켜놓으니까. 자, 리미트 자, 이 문제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요거는 왜 내가 하던 방법대로 쓰지 못하냐면 힘의 균형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얘에 대한 얘가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갔을 때 3의 n승 플러스 1분의 3의 n승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이렇게 업셋트린 다음에 얘가 1이잖아 그냥. 그지? 근데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없앤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얘 똑같으니까 약분하니까 1이 되네요?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런 경우야 얘들아. 봐봐. 이게 이렇게 됐을 땐 상관이 없어.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갔을 때 2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1 2분의 1의 n승 플러스 1이었을 때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분돼서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얘는. 왜 그래? 얘가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0을 0으로 나누면 1이 아니잖아. 얘는 0이잖아. 요런 잘못된 풀이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경우만 있나? 얘 같은 경우에 음수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얘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어떤? 마이너스. 그래 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로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네들이 약분시켜서 1이라고 쓰면 이건 답이 틀려. 그러니까 이건 주의해야 돼. 그래서 넣은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가져야 되냐? 여기 있는 얘 있잖아. 안에 거 얘가 범위를 정해줘야 돼. 사실은. 그러면 몇 가지로 범위를 정해줄 수 있을까? 총 3가지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자, 첫 번째는 어떨 때가 되면 돼? 11분의 2k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1일 때.
그렇지. 얘가 1일 경우. 세 번째는 1보다 클 2k 플러스 1이 1보다 클 경우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자, 만약에 얘가 0하고 1 사이가 된다면 아까 했듯이 0, 0이 되니까 얘의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을 경우 저게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이라는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1보다 컸을 경우는 내가 했던 대로 그냥 약분시켜 넣어서 값이 1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였을 때 k의 값의 범위 구할 수 있지? k의 값의 범위였을 때 제일 극한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했을 때는 0. 그 다음에 1보다 컸을 때 범위 내에서는 1이 된다 라고 해서 답이 3개가 나와야 돼. 알겠니? 요건 좀 주의해야 돼. 무조건 선생님이 했던 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삭제하고 약분시켜버리면 되네? 그렇게 한 게 아니지. 값이 정해져 있다면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도 돼. 근데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지수라면 나눠봐야 된다. 그거 좀 주의해야 되고. 자, 다음에 몇 번이냐? 87번 87번 봐봐. 자, 87. 자, 87번도 봐봐. 자,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요거거든. 근데 첫째 항이 2고 공차.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래. 그때 얘 값을 구하래. 근데 이거 너네들 구해봤지? 이거 복잡하니 안 복잡하니? 이거 니네 되게 복잡했을걸? 그치?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찌됐든 너네 SN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볼까?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SN 같은 경우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가 되잖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한 합에 대한 2차식의 특징이 뭐였냐면 2차식이라는 게 특징이었잖아. 맞니?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였냐면 얘를 전개를 해서 최고차항을 한번 봐볼게. 최고차항을 하게 되면 요 nd가 되니까 2분의 d의 n제곱이 되니까 2분의 d의 n제곱이라는 게 최고차항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는 뭐가 돼? 플러스 2a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맞니 여기까지? 그치? 자, 요 상태에서 요거에서 지금 n 플러스 1가 n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2분의 d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단 말이지. 그 다음 플러스 2a 마이너스 d의 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어차피 최고차항의 차수 어때? 똑같아요. 똑같지? 최고차항의 차수 똑같고 요 차수 어때? 똑같잖아. 그지 않니? 그럼 우리가 뭐만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야. 완전요. 그래, 완전 제곱꼴로만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물론 요게 식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어때? 복잡하기 위해 전에 이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풀 수 있다고. 이 상태면 완전 제곱하는 게 더 복잡할 수 있어. 근데 저게 나와 있잖아. 그럼 나와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요거를 대입한다면 n제곱에 2a-d니까 2a-d 하면 얼마야? 2n이잖아. 2n 플러스 2n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뭐야? 2n. 중요한 건 2n이잖아. 플러스 2여도 요거 플러스 2여도 그냥 지워줘도 되잖아. 상수 상관없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가 같으면 n까지만 보면 돼. 그럼 얘가 n제곱 플러스 2고 얘 같은 경우는 2n이 되니까 n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4n이 된단 말이야. 이것만 보라고 이것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로 나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2로 나올 것이고 두 개 빼주면 빼기가 되니까 없어지면서 얘는 3이 된다. 얼마야? 1이냐?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유리하면 니네 되게 길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봐주자 요 얘기야. 그 다음에 몇 번이지? 마지막 91번.
91번도 한번 가보자고. 자, 91번을 보면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단에 여기 단 부분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냥 B 없애면 되잖아. 네. 근데 지금 A하고 B하고의 부등식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B분의 1의 n승 아니야? 0.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도 B분의 1의 어쩌고저쩌고로 갈 거 아니야. 뭐 B분의 1의 뭐 n승은 어쩌고저쩌고로 갈 거 아니야. 이게 곱해지고. 맞지? 그러면 당연히 니네들 1보다 컸다면 얘의 힘이 훨씬 더 셀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지우라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결국 A의 n-1이니까 A 제곱이 나온다고. 요거 두 개 나눠주면. 그럼 A 제곱이 얼마래? 9래. 그럼 9니까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A가 1보다 크니까 그냥 3으로 간다고. 그럼 B 값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뒤에 수렴 조건을 알면 되지. 그지? 얘가 수렴할 때니까 그 안의 값이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지? 그 범위 내에서 B를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게 뭐냐면 너네들이 그냥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용하면 돼. 지금 선생님이 한 대로 니네 숙제할 때 똑같이 했다는 사람. 잘했네. 다 적용이 되디? 나머지는 유리화하고 그랬지. 그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연습을 해. 물론 유리화는 너네들이 아는 거잖아. 이거 잘 모르겠으면 유리화해. 알겠지? 자, 이제 질문 받을게, 얘들아. 질문. 모르는 거. 93번에 2번. 93번에 2번. 또. 없니? 그럼 93번에 2번만 할게. 아이고, 문 조금만 붙여. 네. 지우개. 근데 물이 조금만 지우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그거 분무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예. 물이 너무 많다. 칠판이랑 다 바뀐 건가요? 바꿨어. 선생님이 저거 그 펜으로 하니까 선생님은요 워터로 쓰지 마시고 그냥 문교 걸로 써요. 저는 지금 워터. 문교 걸로 해도 돼요? 네, 이게 양쪽 다 돼요. 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훨씬 나아요, 문교가. 근데 문교가 약간 밀려서. 문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대로 닦아야 돼. 저거 새 거 있나요? 저거 지우개. 네.
자, 93번에 2번 한번 봐. 자, fx가 n분의 k의 최소값 이 an이다. 그럼 an만 구해주면 되잖아. 이거는 사실 방법은 없어. 전개해야지 뭐. 전개를 하는데 거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변수가 k란 말이야. 변수가 k이기 때문에 변수 외에 k 위에는 다 상수로 봐야 돼 너네들이. 그럼 이거 전개를 해보자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2k에 x 플러스 n제곱 k제곱 요거란 말이야. 근데 변수는 k이기 때문에 k 빼고는 냅둬야 돼.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건 그냥 상수 취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시그마에서 k는 1부터 n까지 c라고 했을 때 얘는 cn이지 않았어? 그치? 그와 마찬가지로 x제곱은 n이 곱해져서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얘가 시그마가 된다면 n분의 2x가 개수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개수 x가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야 돼. 이해가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라고 했을 때 너네들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빼줘도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 가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가 시그마가 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n제곱분의 1이 빠진다고. n제곱분의 1이 빠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으로 빠진다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있잖아. 요는 우리가 자연수에 대한 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될 것이란 말이야. 이해가니? 그러면 결국 얘 식을 쫙 가보면 x제곱 앞에 개수 그 다음에 빼기 x의 개수 더하기 상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전부 다 뭐로 돼 있어?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계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최소값이니까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되겠지. 나머지는 할 수 있겠지? 자, 오케이. 또 다른 거 모르는 거 없었어? 지금 설령 지금 모르는 게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저기 뭐야 클리닉실 가서 조교 선생한테 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조교 선생한테 숙제 확인하라고 할 거야. 틀린 거나 그런 거 다 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 마무리를 해야 돼. 클리닉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민서가? 어? 그렇지. 숙제 오답 먼저야. 그 다음이 하는 게 숙제야. 오늘 숙제. 그러니까 거꾸로 하지 마. 선생님 다 확인할 거야. 조교 선생한테 얘기해서.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너네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급수를 가자. 숙제 여기다가 미리 적어줄게. 자, 올림푸스 고난도에서 요거는 처음 배운 사람들. 기본하고 7%짜리.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배운 사람들은 7%하고 4%. 그리고 4, 5부사도 해도 돼. 근데 4, 5부사는 한 문제일 거야, 아마. 문제수가 단원마다. 그러니까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 왜냐면 헷갈릴 테니까. 요렇게 두 개. 요거는 처음 한 사람. 요거는 처음이 아닌 사람.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저거 수열의 극한 숙제인 거야. 그 다음에 급수가 안 들어가는 거죠. 급수까지는 급수 오늘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급수는 배운 데까지만.
급수 다 준비됐니? 자, 우선은 우리가 급수를 이제 좀 볼 건데,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말에 내가 썼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너네들이 부분합이라는 것과 급수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우선 이런 거거든. A1, A2, A3, AN 얘를 n을 무한대까지 보내보자고. 그럼 이 경우에 여기 있잖아. 이만큼의 합. 요 합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그래. 즉 A1부터 AN까지 더한 게 결국은 우리가 SN이지 않아? 그래서 SN은 부분합이라고 그래. 이걸 왜 부분합이라고 하냐면, 자, SN이라는 게 있는데 요 SN이라는 거는 어쨌든 N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않아?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잖아. 얘가 N까지만 가는 건 아니잖아. 그 뭐 N 플러스 1로 갈 수도 있고 N 플러스 2로 갈 수도 있고 3N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어쨌든 얘가 무한대까지 얘가 값이 갈 거 아니냐. 근데 그 중에서 부분을 잘랐다는 거야. 요만큼을 잘랐다는 거야. 이게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n번째 항까지의 요 SN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니? 자, 요게 부분합이야. 그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돼 있어.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건 SN에 대한 뭐다? 극한이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SN이라는 부분합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간다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급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급수인 거야. 그럼 급수의 예는 이런 거거든. 갑자기 따지면 처음 배운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거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자, AN이 n이야. AN이 n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AN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쪽으로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란 말이야. 왜 발산이냐면 여기에서 초점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1, 2, 3, 4 이 개별적인 값들이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지가 중요했단 말이야. 즉 수열의 극한에선 끝자락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중간 과정은 안 봐도 됐었단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급수는 좀 틀려. 자, 좀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왜 급수는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자, 우선은 요런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에 대해서 SN이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얘에 대한 합, 즉 얘가 S1이 얼마야? 1하고 2가 더해지니까, 아니 S1이 1이지. S2는 얘하고 얘가 더해진 거니까 3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S3는 6이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어떻게? 어느 선까지 얘네들을 계속 더했을 때 그 SN이 수렴하는지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지를 찾는 게 이번 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도 급수에서도 수렴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수렴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러면 너희들 이 문제에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너네들이 알고 있듯이 발산이겠지. 왜냐면 얘를 계속 더해서 간다고 치면 당연히 값은 폭발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SN은 발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요게 급수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수열에 대한 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자, 당연히 내가 수렴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표현 방법들이 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급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야. 자, 가볼게. 자,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쓴 이 표현 방법이야. 무한대로 갔을 때 SN.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는 자,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란 건 조금 해체해 줄 거야.
어떻게 해체해 줄 거냐면 리미트는 그대로 가. 자, SN이라는 거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왜? 얘 자체가 SN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냥 표현을 할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시그마만 써서 표현을 할 거야. 즉 시그마 K는 1부터 얘를 N으로 잡지 말고 무한대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간 다음에 얘를 AK라고 표현을 해도 얘는 S의 급수의 표현 방법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급수를 표현한 방법은 총 3가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됐지? 이게 급수야. 자, 급수에서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급수의 이론을 좀 배울 건데 자, 급수의 이론에서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야. 니네 급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an이라는 게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 다음 항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도 뭐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 플러스 4 같은 경우도 어떻다? 수렴한다. 요렇게 맞잖아. 그지? 똑같이 우리가 급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 an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sn이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근데 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s의 n-1도 당연히 어떻다? 알파로 수렴해야지 정상인 거지. 극한값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자 수렴하고 수렴해.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두 개 빼줄 거야. 자, 빼주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sn-sn-1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이론이 나오네.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sn-sn-1이 뭐다? an이다. 그러면 이 얘기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면 얘 수열에 대한 합에 대한 이 수열 또한 an도 어떻다?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게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도 확인해 봐야 돼? 역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an이 0이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알파로 수렴한다. 얘는 거짓이야. 자, 요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이 예제를 들 거야. 발레를 들 건데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요렇게 설명을 해볼게. 자, 얘에 대한 발레는 자, 만약에 an이 n분의 1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n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를 쭉 나열을 시키면 당연히 얘의 리미트 값은 수열의 극한값은 0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얘를 무한대까지 더한단 말이야. 그럼 그 더한 값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너네들이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 얘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이만한 값을 더하다가 요만한 값을 더하다가 요만한 값을 더하다가 요만한 값을 더하다가 계속 더하다 보면 어느 한 값으로 향해서 가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야. 이해하기. 근데 받아들여야 돼. 자, 어떤 거냐면 정말 티끌 같은 정말 작은 값들이 모여서 큰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가면 갈수록 값은 적어지겠지. 근데 그 티끌이라는 값들이 다 더해져서 어떠한 큰 값을 이뤄서 얘는 발산이야.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나중에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왜 발산인지. 그래서 요 의미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 하나하나의 값을 보지 마, 얘들아. 더한 값을 봐.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수업을 할 때 이거를 못 믿겠다 해서 내가 10분의 1까지 한번 더 해봤어. 근데 값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정말 조금씩.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더하면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6분의 11이지. 그럼 얘하고 얘 값 비교해봐. 어떤 게 더 커? 6분의 11이 더 크지. 점점 커진다고 값이. 조금씩. 근데 얘는 지금 얼마큼 차이가 나? 값이 3. 그러니? 아니 6분의 얼마야? 6분의 9잖아. 6분의 3분의 1만큼 차이 나잖아. 그러면 지금 얘 더한 거랑 얘 값을 더한 거는 더 작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어쨌든 차이가 나도 계속 더해진다는 거야. 작은 값들이. 그렇기 때문에 발산이라는 거야. 알겠니? 좀만 참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연히 이걸 봤으면 뭐를 봐야 돼? 얘에 대한 대우도 봐줘야 되겠지. 자,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대우도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우로 바꿔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할 수 있다. 자, 요거에 대한 예제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같은 경우가 3이라고 해볼게 얘들아. 3이야. 그럼 이 3이라는 게 계속 더해져. 그럼 얘가 수렴할까? 아니겠지. 발산하겠지. 그래서 명제에 대한 대우도 반드시 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이론이야. 지금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꼭 정리해서 자, 예제 한 문제 풀고 쉬었다가 할게. 예제 한 문제만 풀고. 자, 봅시다. 급수는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 너네들 어느 정도에 대한 극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잡아줬기 때문에 급수에서는 너네들 문제 풀이 위주랑 문제 유형 위주로 나눠서 해줄 거야. 문제가 어려워, 급수는. 내용보다. 이거 해볼래? 너무 내가 다 풀어주나? 니네 이거 한번 풀어봐. 시간 조금만 줄게. 요거 갖고 가는 거야. 이거 기억나니 요 내용? 아 여기 저기는 저 경민이 내용 기억나? 아니. 하나 났나? 네. 민석이는? 저 기억 안 나요.
전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저 내용. 니네 이제 미분법 들어가고 적분해서 아마 머리 터질 거다. 아 힘들었던 건 기억나요. 아 진짜 니네 되게 어려울 거야. 이해는 가겠지. 근데 숙제할 때 머리가 터질 거야 아마. 이게 배운 건가? 풀면서 들어. 니네 수완수터 안 들을 사람 있니? 모의고사? 그럼 들을 사람. 의견 좀 말해줘 얘들아. 수완수터 들을 사람. 방학 때. 다 들을 거야? 용진이도? 아니 시간 잡아야 돼서 그래. 그리고 토요일날 시간 있지. 토요일날 시간은 너네들이 다 보내줬어. 조사는 했고 내일 고2 수업이 있어. 고2 애들만 조사하고 너네들 단톡에다가 내가 보내줘도 돼? 토요일날 몇 시에 와라? 금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그럼 힘든가? 너 이제 스케줄 잡기 그래?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 거요? 토요일날 오는 거를 니네 건 다 조사가 됐는데 고2 애들 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내일 고2 애들 수업이니까 걔네 수업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해갖고 금요일날 밤에 얘기를 해줄게. 토요일날은 테스트 볼 거야 얘들아. 요번에 배운 거. 내 생각에는 뭐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 좀 들어가겠지? 그래서 쉽게 내진 않을 생각이야. 자 이제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자 답 나온 사람. 답은 안 물어볼게. 답 나온 사람. 아니 근데 물어보고 싶네 갑자기. 안 물어본다고 했는데. 민철이 물어봐도 돼? 얼마? 2분의 1 나왔어. 민철이 저도. 잘했어. 2분의 1이야. 자 봐봐. 자 지금 요거는 요 내용을 쓰는 거야 얘들아. 요거야. 요거 쓰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안 했게 특수한 경우란 말이야. 특수한 수열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쉬운 건데 뭐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이 길어져요. 그 이유는 너희들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특수한 수열이 아닌 경우가 있어. 특수한 수열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 내가 말을 해줄게. 지금 미리. 어렵지 않으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었을 때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cn이라고 하자고 그냥. 특수한 경우가 아닐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k로 바꾼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을 해. 그 다음에 극한값으로 보내. 그게 원칙이야. 쉬운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거는 안 다룰 거라서 그래. 너희들 그냥 숙제로 바로 낼 거라서. 예를 하나를 들어줄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로 해볼까? 2의 n-1승으로 해볼게. 이거는 너네들 특별한 수열이 아니잖아. 그냥 기본적인 수열이지. 그럼 이거 두 개 쪼개라고.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1승이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못 구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주라고. 등비수열의 합이면 공비가 2잖아. 그럼 2-1분의 초항 1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2에 n-1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요거야. 그럼 2의 n-1승에 대해서 리미트 값이잖아. 그럼 이거 뭐야? 무한대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특별한 수열이 아닌 경우는 뭐를 먼저 해줘라? 합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값을 리미트로 보내라. 요거야. 근데 내가 지금 문제 낸 건 특별한 수열이잖아. 왜 특별한 수열이냐면 이러한 수열과 이 수열이 합성 수열이 아니고 각자의 수열이잖아.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특수한 경우는 쪼개서 풀지 않아야 돼 얘들아. 쪼개서 풀 수가 없어 이것처럼. 안 그러면 니네 1부터 다 넣어봐야 돼. 그래도 답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네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야 특수한 경우의 수열이네. 안 했게. 그렇다면 이 리미트와 이 시그마를 쪼개서 하는 게 아니겠네. 그럼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선생님이 그랬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구나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자 그래서 보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 자체가 요거 자체가 어떠한 새로운 수열이란 cn으로 본다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0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an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뭐다? 0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수열의 극한이 돼버렸지. 수열의 극한에서 선생님이 또 할 거야. 또 말해줄 거야. 계속 말해줄 거야. 방학 내내 말할 거야 나는. 자, 우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수렴해. 그럼 얘 뭐로 가야 돼? 무조건. 무한대로 가야 돼. 만약에 무한대로 안 간다면 무한대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기억해. 근데 다행히 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무한대로 가는구나. 그럼 우리 뭐를 알 수 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네. 하지만 루트가 있니? 루트 있어? 루트 없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무한대를 만드는 인수를 앞으로 빼. 뭐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꼴 만들어 주려고? 무한대 곱하기 0꼴 만들어 주려고 내가 하는 거라고. 오케이? 선생님이 잔소리 같지만 너네들이 이게 지금 선생님은 사실 그렇거든?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 어려운 문제 풀고 문제풀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개념이 너네들이 빠삭해야 돼. 이걸 왜 이렇게 푸는지,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왜 n을 앞으로 빼야 하는지 이런 거조차도 다 알고 있어야지 응용을 한다고. 그러면 너네들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문제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왔어. 요거는 찾아낼 수 있잖아. 이제 수렴하는 거 찾으면. 그랬을 때 두 가지일 거 아니야. 루트가 없는 것과 두 번째 루트가 있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 그럼 루트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하면 돼. 루트가 없는 거는 무한대를 만드는 인수를 빼거나 나눠주거나 뭐 하란 말이야. 안에서 식을 조작해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뭘로 바꿔?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실 내용이. 그래서 안에서 식을 조작하는 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근데 밖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어떤 경우? 둘 다 수렴할 경우.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너네들이 바깥에서 조작하면 안 돼. 그래서 안에서 조작하는 값이 n이 여기에서 무한대를 만들기 때문에 무한대를 앞으로 빼줄 거야. 그럼 무한대를 앞으로 빼주면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맞지? 자, 얘 값이 얼마야? 0이야. 자, 그럼 봐봐. 자, 이게 뭐를 향해서 가? 무한대를 간단 말이야. 근데 무한대 곱하기 요 10꼴인데 이 값이 수렴해 안 해? 수렴하지? 그럼 무조건 얘는 뭐가 돼야 돼?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야지 내 응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을 향해서 간다고. 그럼 얘 뭐를 향해서 가? 2분의 1을 향해서 가. 그럼 얘는 뭐를 향해서 가야만 해? 2분의 1을 향해서 가야만 한다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자, 그냥 2분의 1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이 사고의 과정들을 다 거쳐서 그래서 2분의 1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사고 과정을 다 거쳐서 가야 돼, 얘들아. 이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수학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칙연산 중에서 사칙연산입니다. 육하원칙 중에서 어떤 육하원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수학 잘하는 사람들 특징. 왜야? Y야. 왜라고.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면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저걸 왜 저기로 빼? 왜 저걸 유리화를 왜 해? 이런 것들이 궁금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자, 쉬었다가 할게. 자, 요거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 할게 이제. 자, 이거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선생님
누가 불렀어? 네. 어.